잠시 후 마포대교 방면 우측 차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선원장입니다. 어, 월요일 아침 기분 좋은 출근길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 FSD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녀 보고 느낀 점들이 되게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서 이걸 한번 정리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아무래도 안과 의사다 보니까 처음으로 생각나는 게 이제 우리 시력이 안 좋은 우리 환자들, 시각장애인들, 이런 분들, 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간혹 이제 운전면허 갱신으로 병원에서 시력 가지고 이제 실갱이하는 일들이 간혹 있거든요. 일종 보통을 따야 되는데 0.8이 안 돼가지고 뭐 지금 0.8 본 걸로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실갱이가 벌어지곤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누가 대신 운전해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희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이 이동하는 서비스와 결합된 수많은 서비스들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택시, 그러니까 이동하는 서비스만으로는 이제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 서비스들이 결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어,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이제 머리를 잘라준다든가, 왜냐면 그 머리를 잘라주시는 분이 미용사분이 운전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 사업장은 움직이는 차가 될 거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출퇴근 시간에 아껴가지고 이제 머리를 잘라주는, 그러니까 박승철의 헤어 스튜디오가 아니라 박승철의 카 헤어 스튜디오가 되는 거죠. 단순히 머리 자르는 거 말고도 뭐 네일도 될 수 있고요. 어디 이제 친구 결혼식에 가야 된다고 하면 화장 서비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굳이 사무실을 차리지 않아도 자동차가 사무실이 될 거고, 이렇게 이제 매물이 나오는 데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이제 고객과 이제 차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동과 결합된 수많은 서비스들이 자동차 그 도로 위에서, 자동차 안에서 행해지고 도로 위에 돌아다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어떤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가치도 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세 번째 생각해 본 거는 자동차의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거였어요.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의 상업용 자동차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건데, 자가용도 생각해 보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공용으로 이동 서비스를 하는 그런 뭐 로보택시가 돌아다니면 차를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배타적인 독립공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 이제 그런 나만의 공간이 하나 확보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한다는 건 밖의 상황을 살펴보고 내가 거기에 이제 반응, 리액션을 하는 건데, 누군가 운전을 대신해주면 사실 나는 밖을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만의 공간, 물론 이제 멈춰있지는 않고 움직이지만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면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동차 대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거 테슬라 얼마나 비싼데, 자율주행 비쌀 텐데, 그게 사람들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근데 저는 그 비용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얼마나 지금 편한지를.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서비스가 가게 되면 그때는 뭐 이제 제가 현대기아차 큰일 났다고 얘기한 게, 음, 뭐 운전 편의, 뭐 이렇게 조그만 옵션 이런 걸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그걸 파는 행위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면 아니 운전을 안 해도 되는데 운전 편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하방으로 가격 압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뭐 테슬라 FSD 말고 다른 회사들도 당연히 출시를 하고 경쟁을 하니까 점점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자율주행에 수반되는 그런 비용들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자동차 대수는 더 늘어난다. 사람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공간이 이제 생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참 문제인데, 부동산 문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좋은 입지에 모든 게 몰려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돌아다니는 서비스가 생기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들게 될 거고, 움직이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거는 굳이 이제 사무실에 임차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도 내가 이제 움직이는 시간을 배타적인 공간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 반드시 집에서 해야 될 일을 움직이면서도 해결할 수, 화장하면서 출근하고, 아니면, 이제 업무를 보면서 출퇴근을 한다면, 나의 공간이 이제 공간적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반드시 내가 좋은 입지에 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좋은 입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부동산에도 이제 긍정적인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 게 자율주행이 아니 못 들어가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 게 움직이는 곳에서 나쁜 범죄 행위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특히 매춘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매춘, 불륜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택시 그리고 택배 하시는 분들의 이 이제 실직을 할 가능성이 높죠. 믿을 수 있는 자율주행 택시가 있으면 누가 기사님하고 택시를 타려고 하겠어요. 그런 분들의 어떤 실직 문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어, 뭐 쿠팡 택배 같은 게 지금은 이제 뭐 라이더들이 해주시지만 그때는 이제 뭐 이런 조그만 자율주행 오토바이들이 나와서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제 우리나라 지금 마약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그런 새롭게 재편되는 어떤 물류 시스템에 이제 마약 같은 게 이제 남들 모르게 유통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누구한테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투명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도착했네요. 오늘은 자율주행이 이제 보편화될 때, 어, 생기는 미래에 대해서 그냥 제 뇌피셜로 한번 그려봤고요. 손흥장의 잡생각, 오늘은 여기서